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선생님들 못 뵙다가 이제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이제 기쁘고 이래요. 근데 저는 지난주 동안에 그 전주도 그렇고 진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전주 토요일까지 오시고 지금 학원 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유아교육개론 100제를 사흘 동안 연속으로 쫙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100제지만은 그게 이제, 100제지만은 100문제가 아니고, 100문제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하고 추가 문제 해가지고 한 15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유아교육개론 100제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강의이지만은 이제 올해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험 추세가 해년마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문제를 완전 고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개론 100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론은 이제 기본 강의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뭐 지금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나아요.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제 그 난이도 높은 문제도 풀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멘붕을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절망을 하고 빨리 대책을 찾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을 용기를 북돋워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에 빨리 직면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100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진짜 2025 유아임용 기출 수준에 맞췄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선생님들 용기 너무 좌절되시면 안 되니까 약간 지금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중간중간에 넣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이제 사흘 동안 연장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예.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는 이제 개강론 다 하는 거거든요. 역시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1주차인 개론은 또 난이도를 높였어요. 어차피 이제 개론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에 적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진짜 출제 수준에 맞췄고요. 과정은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또 아직 과정은 N수생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지금 제 강의 수강생 중에는 최불합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고, 그리고 최불합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이제 한번 쭉 하신 분들은 웬만큼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진짜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니 배우지도 않은 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섞었어요, 문제를.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전체 서술형이고 사고형이고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넣었고 진짜 최근 기출 수준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풀을요 연장으로 쫙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아니, 물론 이제 문제 풀도 있고 제가 대학교 수진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러지만은 저희 집중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막 아직까지도 저한테 고시문이 뭔지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3월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 뭐 그리고 설명도 이제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을 다 감안해서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너무 지루해도 안 되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도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풀반 2개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문풀반 2개를 저는 종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개인 지도하면서 많이 만나봤더니 그 N수생 선생님들 중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작년에 정말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거를 제가 강의한 진도대로 일주일 만에 다 끝내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개론 같은 거, 이런 거, 개론 100제 같은 거 하루 만에 끝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부 방법을 오늘 이제 유아교육 과정 설명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개론 100제도 그렇고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주차씩, 한 회차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산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기출문제 유형도 조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오늘은 유아교육과정 OT가 조금 길 거예요. 이게 그냥 과목 OT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망의 유아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문제가 나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OT를 길게 가질 생각이에요.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OT를 1교시, 2교시로 나누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이런 게 궁금하시고 또 그런 걸 알고 출발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사고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아교육과정 지금 요즘 추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메타인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기본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 강의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N수생 선생님들도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문풀반도 넣고, 우리 또 이제 오후에, 문풀반도 또 열잖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기본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암기하는 방법 중에 진짜 효율적인 방법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렇게 이해한 거는 안 까먹어요. 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문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내일 모레 시험 볼 분들처럼 막 다다다다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최불합 선생님들, N수생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문제를 바로 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놀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처럼 뭐 최불합 선생님들은 막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써요. 최불합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현재 개인 지도 하고 있는 최불합 선생님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답안지 보면은 진짜 최불합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돼요. 왜냐하면 놀았으니까. 단어 같은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잘 쓸 수가 있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 기량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하물며 초수생 선생님들은 진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문풀을 지금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익숙해지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 이론을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도 볼 수 있구나.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도 잘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지금 요게 2025 교육과정 A 시험지예요. 진짜 시험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제 지문을 보세요. 일단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은 문제 지문에 이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죠. 누구는 어떻게 말했다 막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론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례예요. 그죠? 그냥 교실 사례예요. 교실 사례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교사의 그런 저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1번만 그럴까요? 2번도 그죠? 2번 이 교육과정 A니까 우리가 배웠던 유아교육 개론 이론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사실 쭉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고 물론 여기는 이제 교사들끼리 대화하면서 학자들 이름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보시면 자 관점에 여기 관점의 차이를 쓰시오. 관점의 차이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1번 문제 보시면은 뭐 이 지금 사례를 보고 이론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삐아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대화하는 거,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 보고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한번 해설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 애들이 놀이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교육과정 유형이 뭔지 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선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 쓰고 뭐 괄호 넣기라든지 단편적으로 이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 뭐 여기에 나오는 뭐 개념 쭉 써주고 이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본서 공부를 했어요. 기본서 공부를 했는데 기본서만 그냥 평면적으로 쭉 봐가지고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못 풀면은 기본서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서만 앉아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과연 이제 나는 공부를 기본서만 쫙 봤어요. 단편적으로. 기본서만 쫙 봤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이게 쫙 알겠어. 너무 잘 알겠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 여기도 보시면 뭐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그다음에 어떤 진짜 수업에서 수업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교사가 수업한 거, 교사가 수업한 문제점이 뭔지 그걸 쓰시오. 이런 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점을 쓰시오. 수업 사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발문 쓰라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는. 자, 뭐 여기 발문 쓰시오. 발문 쓰라는 거. 발문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전하고 개인 공간. 이건 이제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지만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이 수업에 맞는 그리고 이제 사세에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맞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발문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번까지 간단하게 본 건데 교육과정에 여기 단편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개강하는 바는 유아교육 과정,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이것만 갖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에는 시험 관역하고 핀트가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빨리 기본만 할래. 그러면 기본이 완성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예요? 그렇죠. 기본 완성 다 하고 시험 문제 비슷한 거를 그제서야 이제 근데 자꾸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조금 풀어볼까 말까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아까 그런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험 문제 여기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딱 2025 기출이니까 자, 이 정도 되는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 30초입니다. 자, 이 지문을 다 읽고 이 한 문제는 2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읽고 초안하고 답안지는 어떤 거예요? 이런 답안지잖아요. 자, 이런 답안지에 문항 1번에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마침표 딱 찍는 데까지 아까 문제를 읽고 자 보시면 여기 문제 지문을 다 읽고 지문도 엄청 길잖아요. 그죠? 지문을 여기 뭐 그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작 그림까지.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1번을 읽고 여기다가 뭔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발문 같은 걸 쓸 거 아니겠어요. 조금 초안을 해볼 거잖아요. 바로 답안지에 옮겨 쓰면 또 실수가 되게 많고 답안지가 한없이 지저분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옮겨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답안지에다가 마침표를 딱 쓰는 데까지 2분 30초. 아까 지문 보셨지만은 이제 시험장 안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은 야 저거 읽는 데만도 5분은 걸리겠어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그냥 지문이 아니잖아요. 몇 번씩 꼬아놓은 그 이론을 막 꼬아놓은 그런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기본서 요거 이제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를 일부러 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코어가 들어있어요. 코어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코어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풀에서는 여기서 확장을 좀 많이 시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코어를 우리가 지식의 구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기본 코어를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응용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 시간에는 이 코어를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코어를 정말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의 일부예요. 자, 이거는 음악 문제예요. 음악 문제인데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 달크로즈 막 이렇게 이론 설명은 없어요. 실제 문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사례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로 냈는데 이거에 달크로즈인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그 문제들처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갈 문제. 그리고 이제 가는 최대한 이제 기출 유형에 진짜 요즘에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 맞춘 거예요. 이 앞에는 교사와 유아들의 대화. 교사와 유아들의 대화이고 여기는 뒤에는 이 수업에 관한 가수업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시험 문제의 수준은 정말 이 수준이 맞거든요. 아까 2025 기출을 보셨잖아요. 이 시험 문제는 여기 교사하고 유아들의 대화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교사들 저널도 있었잖아요. 여기 교사들의 대화.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만 보고 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시험에 점수랑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꾸 문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문풀반을 벌써 2개를 끝내버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문풀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아교육과 개론 문풀반까지 하면 총 문풀 4개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문풀 4개를 제가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외우지 않았고 심지어는 최불합 선생님들도 지금 문제 못 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1차 붙은 분들도 지금 문제를 못 푼다. 이걸 제가 알고 있지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사례를 통해서 이론에 관한 답을 쓸 수 있는 방식,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선생님들은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막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은 붙는 거랑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직 연습이 안 됐지만 이렇게 이 이론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 이론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론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2분 3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2분 30초 내에 이 긴 지문을 읽고 여기에 숨은 뜻이 이 이론이야. 여기에 숨은 뜻은 이 이론이야. 이걸 생각해서 답을 쓰는 이거를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지금 배우면서 사고를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에서 복잡한 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지문을 보고 교실 사례를 보고 이건 이 이론하고 연결이야. 이건 이 이론하고 연결이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니까 지금은 이 문제만 딱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막 성급하게 내가 실전 보고 푸는 것처럼 막 답을 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해요.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나중에 한번 쫙 푸는 거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그 기출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진짜 유아교육 과정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2분 30초 만에 푸는 거는 이건 인간의 이게 묘기대 행진에 나가야 묘기쇼에 나가야 돼. 이건 마술쇼, 매직쇼에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매직쇼에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가 끄는 대로 이렇게 오시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막 되게 특별한 사람들, 완전 천재 막 이런 사람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낀 분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합격 영상 찍은 선생님 중에서도 보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많은 영상을 제가 찍지만 가끔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아인명 시험 준비할 때 진짜 붙을 줄 몰랐어요. 저는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되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공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진솔한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기장에 와, 과연 내가 암담하다. 과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루에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붙는 날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썼다는 거죠. 무슨 터널 속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와, 이게 천재들이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교수님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되지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절망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와, 내가 공부하는데 과연 붙는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합격한 지금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친구들, 이제 그분은 한 5수 정도 했어요. 5수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해 붙는 해에 저한테 오셨어요. 계속 이제 노량진 떠돌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 5수가 말이 5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떠난 거예요. 포기하고. 그러면 나도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떡할까 하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를 보시고 학원에 물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북돋워 드렸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개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단 제가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할만하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 용기를 내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지금 벌써 이제 3월인데 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오는 중에도 많은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난 틀려먹었어.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1월, 2월, 지금 이제 3월 중순인데 벌써 지금까지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많이 잡아줬다고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다시 해보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전에 붙은 선생님들도 다 그런 고비를 넘겨서 그만둘까? 하루에도 막 여러 번씩 생각하다가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해에 붙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모가 완전 달라진 거 있죠. 여기 이 강의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계실 때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저랑 카톡도 요즘도 자주 하고 이러는데 카톡 푸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딴 사람 같아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2분 30초에 쓴 거예요, 선생님들. 훌륭한 답안지를 쓰시는 거예요. 돼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걸 되게 해드리려고 제가 두뇌 폭풍이 일어나게끔 기본 이론도 해드리고 요약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도 막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막 진짜 저는 선생님들이 합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들 당장 막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쉽게 난이도를 팍 낮추면 어머 나 공부 잘 돼 막 헛된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서의 그 기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출제 수준을 의식해요. 출제 수준을 의식하는데 지금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였잖아요, 이게. 그쵸? 2025 수학 이거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하냐 하면 2025에 이 정도였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막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2025가 어려웠으니까 2026은 쉬워질 걸 이러고 쉬운 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2025에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는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오래 붙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 점점점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이건 당연히 풀어요. 이 밑에 있는 수준은 당연히 풀지만 여기에 올라갔을 때도 적응할 수 있는 저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응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은 힘들어 하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선생님들을 당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으로 이 책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 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출발은 코어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 강의는 코어를 잘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문제를 좀 풀 건데 이 과목은 코어의 이해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해와 문제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는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코어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코어를 이해하는 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건 핵심 코어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의 구성 자체도 코어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지금 유아교육 과정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을 강의를 하는데 그건 더 줄여가지고 내용을 줄여서 뼈대만 골격만 있는 자료를 드리고 그거를 또 자세하게 해설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오전에는 정말 디테일한 나무를 보시게 될 거고요. 오후에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구조화가 될 겁니다. 오후에. 그리고 그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과정 기본 강의는 길잖아요. 12주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일단 다음 주에 시작해서 4주간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숲과 나무를 보는 구조화 작업과 자세한 이해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이거는 뭐냐면 기본 이론을 공부하면서 아까 보셨던 이런 문제로 사고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난이도는 여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제가 지난주에 막 고생하면서 강의했던 것처럼 유아교육과정 200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난이도가 높은 지금 유아교육개론 문제나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런 실제 출제 수준에 포커스를 맞춘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다는 건 실제 시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난이도를 쓸데없이 높였다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의 난이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수준에 포커스를 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선 난이도가 높겠죠.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200문제를 골라서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문풀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되게 많은 문제를 이미 접하는 건데 기본 강의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면 이게 찬스가 좋은 거예요. 기본 강의를 공부할 때는 아직 기본 강의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본 강의를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를 사고형의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보면서 이론을 생각하는 습관 그런 사고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여기 답안지를 쓰면서 2분 30초에 완료해가지고 실제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 사고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문풀반 1, 문풀 2, 문풀 3, 문제 단거나 1, 2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특강들도 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연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한 이제 약간 찬바람 날 때쯤 되면은 한 8월 말 추석 때 그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오해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쓸 수 있어지진 않아요. 지금처럼 연습을 해야 추석 무렵쯤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 연습하면은 2분 30초 내에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도 많이 풀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 가시죠? 선생님들은 항상 나의 목적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부산 가는지 서울 가는지 모르고 아무 데나 막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부산 가야 되는데 막 서울 위쪽으로 막 대전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쪽으로 막 가고 있으면 간 만큼 다시 거꾸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내 목적지는 저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목적지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뭘 풀어야 거기에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방향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등대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목적지는 뭡니까? 실제 시험. 실제 시험이 우리한테 우리는 실제 시험에 그런 시사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기출을 그냥 답습하는 것 갖고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기출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훨씬 높은 그 문제 예상을 하죠. 뭐냐면 이번에 출제 누가 들어갈 것 같니? 그런 얘기도 하고 교수들하고 야, 너 저번 날에 뭐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교수 뭐가 관심 있지? 야, 그 사람 그 대학원생들하고 그 공부하는 책 갖고 와봐. 논문 못 썼니?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기출도 분석을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예측까지 하면서 저는 목적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기본서만 보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갑자기 어떻게 풉니까? 기본서 볼 땐 좋지.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에 직면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건강하지 이럴 땐 좋은 거예요. 건강검진 딱 해보면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빨리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그냥 가만 앉아서 난 잘 알아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 합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돈을 모으려면 가계부 쓰면서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분석해갖고 내가 목표한 그 액수에 맞게끔 소비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시면 내 실력이 지금 50점밖에 안 돼요. 근데 80점으로 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이 30점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그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저는 예리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업 진도를 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본서만 보는 걸로는 2분 30초 내에 아까 그런 문제 답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수험생 유의사항.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2025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응시자 유의사항 요거 봤거든요. 이거를 알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 번 볼 거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선생님들은 답을 쓸 때 볼펜으로 쓰셔야 되고요. 까만 볼펜으로. 지금 우선 연필로 쓰셔도 돼요. 나중엔 볼펜으로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 번지지 않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라야 돼요. 이제 볼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볼펜으로 썼다가 저 볼펜으로 썼다가 이러면 안 되고 동일한 종류의 볼펜을 여러 개를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새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지만 이게 답안지가 모자라면은 여기다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비포 사이즈거든요. 비포 사이즈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제 문제가 1번이면 우리는 1, 2, 3 뭐 이렇게 문항 번호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1번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막 이제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쓰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 말을 더 써야 되니까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계속 쓰고 이런 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건 안 되고 자, 이 비포 사이즈도 모자라서 이렇게 줄을 그을 만큼 쓸 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위 문항의 번호, 기호, 뭐 기억, 니은 이런 거 쓰라고 되어 있고 하위 문항 번호 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진짜 너무 희한한 거예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이건 논술에 이렇게 사실은 이런 유의사항이 나왔었고 교육과정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된 거예요. 보통 수험생 유의사항 이런 게 우리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10월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쯤에 평가원에 가서 요거를 자료를 다운받아갖고 보고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에. 뭐야? 좀 똑똑하신 분들이죠. 이걸 다운받아서 스스로 볼 줄 아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 못 할 텐데 그런 걸 보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원래 논술에 있던 건데 이거 왜 교육과정에 들어갔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시험 봐야 되는데 갑자기 저게 없다가 10월 달에 딱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는 문제를 내려고? 그죠? 그게 2020인가 뭐 그래요. 그해 쓰는 문제 쫙 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게 안 빠져요.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이건 논술에나 났던 겁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예요? 3가지를 쓰시오. 2가지를 쓰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우리
그 논술 쓸 때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셋째 무엇이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답안지에 어느 해에 이게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는 2022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더 생각나서 넷째, 다섯째 써봤자 뒤에 두 개는 채점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논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쓰는 거를 엄청 많이 내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 뒤로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사고형 문제, 서술형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연습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안 되니까 난 포기해야지. 아, 나는 예전역에 글러 먹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연습하면 이게 2분 30초에 된단 말이에요. 합격생들도 안 됐어요.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됐던 게 아니에요. 합격생들도 안 되다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거 다 수업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개강하지 않은 특강 때 OT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일단 유아교육과정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의 분위기를 좀 알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3월쯤 되면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1월에 유아교육개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겁먹으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개론 공부할 때는 얘기해봤자 또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요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를 좀 끊었다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직강 선생님들은 재밌으니까 막 듣고 계시는데 이거를 인강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끊었다가 이 OT는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OT를 또 이렇게 2교시로 나눠서 또 하게 됐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기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기출하고 시험 추세라든가 시험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OT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